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1살 김순자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오늘은 제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쌀값이 오르자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했던 그 끔찍했던 시간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기초생활수급만 받으면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국민연금 32만 원으론 월세 15만 원의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수급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제 명의로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재산 같은 건 없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2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만 해도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국민연금에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저축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됐거든요. 월세 15만 원 내고 35만 원으로 생활하기엔 빠듯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쌀값이 20kg에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뛰었고 전기료며 가스비며 모든 게 올랐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35만 원에서 50만 원도 모자라게 됐어요. 처음엔 식비를 줄였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2끼를 1끼로 줄여가며 버텼어요. 쌀밥에 김치 가끔 달걀 하나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몸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당뇨가 있어서 약은 꼬박꼬박 먹어야 하는데 빈속에 약을 먹으니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관절염도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어요. 아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늙은 엄마 뒷바라지까지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밥은 드세요? 그 말에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응, 잘 먹고 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평소보다 말이 빨랐고 뭔가 급한 듯 느껴졌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돈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 말아라. 또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그때 통장 잔고가 2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며칠 후 이웃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에 대해 알려줬어요. 순자야, 넌 왜 기초수급 신청 안 해? 혼자 사는데 연금도 얼마 안 되잖아. 그제야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살았나 봐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님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류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 말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이제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통장 사본,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빠짐없이 챙겨서 다시 주민센터에 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담당자 말이 할머님 명의로 재산이 있어서 기준을 초과한다는 거였어요. 무슨 재산이요? 저는 이 월세방밖에 없는데요. 부동산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제 이름으로 뭔가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전세나 월세로만 살았거든요. 집 한 채 제대로 못 사고 살았는데 무슨 부동산이 있다는 건지.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다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정확히 어떤 재산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아파트 한 채가 있네요. 강남구에. 강남구라니요? 저는 평생 강남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혹시 실수는 아닐까요? 동명이인이거나.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치합니다. 분명히 할머님 명의예요. 그 말에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되어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혹시 모르는 집이 있나? 아들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기초수급 신청했는데 4명의 집이 있다고 거부당했어. 그때 아들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 그게. 엄마, 나중에 직접 가서 얘기할게요. 그 나중에가 일주일이 넘도록 오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대충 넘어가기만 했죠.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아들 집에 직접 찾아갔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환하게 웃어줬는데 말이에요. 민수 있나? 회사에 나갔는데.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며느리 뒤로 아들이 나타났어요.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역시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뭔가 걸린 게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4명의 집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아들이 자꾸 말을 돌렸어요. 엄마 그거 잘못된 정보일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아니야. 담당자가 분명히 확인했어.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그 말에 아들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니? 한참을 망설이더니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모습을 보니 확실해졌어요. 이 집안에 뭔가 큰 비밀이 있구나.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내가 굶고 있구나. 민수야 엄마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고 있는 걸 아니? 아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요? 돈이 부족해요? 기초수급 못 받으니까 그렇지. 4명의 집 때문에 말이야. 그제야 아들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몇 년 전에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으면서 제 명의를 사용했다는 거였어요. 엄마 몰래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곧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 집은 진짜 있는 거야? 네. 하지만 엄마 재산은 아니에요. 대출 담보로 잡혀 있어서. 머리가 핑 돌았어요. 내가 집 주인이긴 한데 그 집은 은행 것이고 그 때문에 기초수급은 못 받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었죠. 그럼 언제 정리될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처리할게요. 하지만 아들 표정을 보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온몸에서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왜 이런 곳에 넣어뒀을까 싶었죠. 서류를 펼쳐보니 남편 필체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 몰래 비상금 마련함. 민수 사업 망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은행 예금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명의는 남편이었는데 잔액이 800만 원이나 됐어요. 깜짝 놀라서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몇 번이나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남편이 일일이 메모해 둔 거였죠. 1차에서 3천만 원, 2차에서 5천만 원, 3차에서 2천만 원. 마지막 메모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민수 연락 안 됨. 사업 망한 것 같음. 순자한테는 말하지 말 것. 날짜를 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왜 비상금을 숨겨뒀는지. 아들은 진작에 사업이 망했는데도 부모한테는 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그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남편 명의 통장이 정말 있었고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절차도 어렵지 않았어요. 800만 원.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이 돈이면 당분간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기초수급 문제도 다시 해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 명의 집 문제 언제 해결되니? 엄마. 사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그럼 엄마는 언제까지 굶고 살아야 하는 거냐?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때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엄마 차라리 저랑 연락 끊고 사세요. 그럼 기초수급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식이 부모한테 연락 끊자고 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때문에 죽을 뻔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남편이 남겨준 800만 원으로 당분간 버티면서 아들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는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죠. 며느리가 문자로 안부를 물어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몇 달 후에 다시 기초수급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가족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냈죠. 담당자가 다시 한번 재산 조회를 해봤는데 여전히 그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할머님, 아직도 부동산이 있어서 수급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를 변경하시거나 처분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명의 변경을 하겠어요. 결국 그 아파트 때문에 계속 수급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남겨준 800만 원으로 조금씩 생활하고 있어요. 하루 한 끼에서 두 끼로 늘렸고 가끔은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이 돈도 언젠가는 떨어질 거고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가끔 문 앞까지 와서 인기척을 내기도 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한번 열어주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예전처럼 굶는 생활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고. 이웃 할머니들은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좋다고 하세요. 하지만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예 없었다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자식 때문에 굶을 뻔했던 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이 마지막에 남겨준 800만 원 덕분에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굶어 죽을 뻔했어요. 매일 밤 남편 사진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려요. 지금도 가끔 쌀값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덜컥해요. 또 하루 한 끼로 돌아가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몸소 깨달았거든요. 노후 준비는 정말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특히 자식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아보세요. 저처럼 너무 늦게 알면 고생만 하거든요. 기초수급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제도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막막한 상황에서도 길은 있거든요. 남편이 숨겨놓은 800만 원처럼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굶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살아봅시다.